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감기를 앓은 지 이제 한 열흘이 되는데 이제는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녹화를 한 시간 이상, 2시간 하면은 새벽에 일어날 때 목이 조금 따갑고 그런데 예, 바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자, 애공이 제아한테 이 사에 대해서 물은데, 예, 이 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내다 뭐 그 사당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것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아가 임금이니까 대자로 쓴 거예요. 임금 제아가 그 대하여 말하기를 하우시는 그 사당에다가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은 그 백이라고 하는 거나 다 비슷하죠. 예. 그 백을 심었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됐죠. 주인은 이율이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그래서 공자한테 야단직사게 얻어먹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누가 뭐래요. 예. 이 얘기를 왜. 이 밤율자하고 전율하고 같은 뜻이 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야는 공자 제냐니 이름의 여다. 삼대지사가 부동한 것은 옛날에 그 사당을 세울 때 각각 그 토양에 마땅한 나무를 심었다. 예. 땅의 상황에 의해서 땅의 그 풍토에 의해 가지고서 그 합당한 나무를 심어서 그것으로서 신주로 상징적으로 삼은 거다. 전율은 두려운 모습이다. 제아가 또 주나라가 그 용유를 한 뜻을 이와 같은 뜻으로서 여겼다. 이런 뜻이죠. 예. 이 기는 어찌기인데 아마 이런 소리예요. 예, 아마도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어찌 옛날 사람들이 사당에서 사람을 죽였겠는가. 고로 사당에서 죽이는 연고로 그 설을 억지로 끼워 맞췄겠는가. 이런 소리죠. 예. 그러니까 어찌 옛날 사람들이 사당에서 사람을 육이라고 한 죽일 육이죠. 죽이는 까닭으로 죽이는 것으로서 그 설에다가 그 부해했느냐. 밤나무 율자나 전율의 율자니 같으니까 이게 이제 경강부해죠. 예. 그러니까 공자가 듣고서 참 지나간 일이라 내가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끝난 것이다. 그래서 탓하지도 않겠다. 예, 이미 지나간 것이다. 너에 대해서 뭐 꾸질 필요도 없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만큼 심하게 꾸짖는 말이 없죠. 아이고 이놈아 이미 엎으러진 물이구나. 에휴 너한테 꾸짖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이고 이런 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 수사는 사수미성이나 새가 불능이 멈출 수가 없다. 예. 그 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능히 끝일 수가 없다. 새가 공자가 제아가 그 대한 그 입사지 본의가 그 아닌 것으로서 또 아니요. 제아가 대한 바는 공자는 제아가 대한 바가 입사의 본의가 아닌 것이요. 또한 당시의 그 인군한테 살벌한 마음을 열을 수가 있으나 이미 그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다시 복구시킬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제아가 그 뜻은 인군한테 살벌한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고로 낱낱이 이것을 말함으로써 심히 책한 것이니
욕사 근기회라. 앞으로 그 뒤를 조심하도록 시킨 거다. 앞 차후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윤씨가라되 옛날에는 각각 그 마땅한 마땅한 나무로 그 사당에 이름을 붙인 것이니 마땅한 바에 나무로서 요것도 의목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혹간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마땅한 바에 나무로서 그 사당을 이름 붙인 것이니 이것은 나무 위에서 뜻을 취한 것이 아니건대 제아가 알지 못하고 망령이 대한 거다. 그래서 부자가 꾸짖은 것이다. 이제 여기 글서부터 이제 조금 또 어려워요. 그 당시 공자가 이제 관중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관중은 중국 역사에서 수천 년 역사에서 재상으로서 요즘 말하는 국무총리죠. 재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재상의 5명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관중이에요. 후에 제갈공명이 자기를 항상 관중에다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일세의 정말 영웅이죠.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관중의 그릇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공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위치에 있어서 뭐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덕이라든가 마음자리 그걸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중은 제나라 대보로 이름은 이오다. 자, 황공을 도와서 이 공자가 있으면은 제가 그랬죠. 항상 임금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황공을 도와서 돕다 이 소리예요. 제후들한테 패자가 되었다. 이 패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맹자에 나와요. 맹자. 패도. 이 패가 뭐냐? 앞으로 이거 이제 뒤에 가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패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소리예요. 기소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대학 지도를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현의 대학의 도를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관중의 그릇이 적다고 했다고 주장을 이어같이 해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고로 국량이 편첩하고 규모가 비협해서 능히 정신 수덕으로부터 그러니까 정신 수도하지 못함으로써 수도해서 왕도의 임금을 왕도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맨 나중에 이렇게 정신 수덕이라는 건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죠. 정신 수덕하여서 왕도의 임금을 왕도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그릇이 작다고 했을까? 그거는 약간 정말로 공자 같은 안목이 아니면은 이와 같은 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릇이 작다. 관중에게는 그릇은 작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관중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가는 춘추를 읽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공자도 춘추는 제환 진문지사다. 그래서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이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이 그 춘추 시대 때에 패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자가 하로되 공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하니까 혹자가 가로되 그러면 관중은 검소한 사람입니까? 왜 그릇이 작다 그러니까 가로되 이제 공자가 말하죠. 관씨가 3기를 두었고 관사를 겸임하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또 삼귀는 뭐냐? 예. 자, 혹자가 그릇이 작다라고 기소지위 검되는 거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보통 검박한 것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예. 의심했다라는 것도 생각하다, 이렇게 추측하는 걸 가지고 의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오지 말라는 것은 의심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검박하거든요. 예.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삼귀는 대명이다. 이 일이 설원편에 보인다. 한나라 때 나오는 어떤 일종의 여러 책 내용들을 담아 놓은 거래요. 예,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 대명이라고. 그런데 일설에는 삼귀가 부인 세 사람을 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섭은 겸임하는 것이다. 가신이 능히 관직을 갖추지 못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해야 되는데 관중은 그러지 아니하니 다 모두 그 사람이 사치한 것을 말한 거다. 예. 그러니까 관중이 여자 셋을 취했다. 이쁜 여자 셋을 취했다는 설도 맞고, 예. 큰 정말로 임금이나 가질 수 있는 큰 누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관중은 또 예를 안 합니까? 나라 임금이어야 남으로서 문을 가리거늘, 관시가 또한 수생문하며, 자, 이런 것도 지금 문화로서는 이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내외를 가리기 위해서 궁이라든가 집에 내외를 가리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수생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중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지킨 게 아니죠. 관시가 또한 수생문이 아니 반군이어야 양군이 회담하는 우호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양군이 회합을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우호 관계를 맺는 데에 반점을 두거늘, 관시가 또한 반점을 두니 관시가 예를 안다면 누군들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또 반점이 뭐냐? 자, 혹자는 검소하지 않으면은 예를 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의심한 것이다. 이런 소리죠. 병은 이르자면 씹는 것이다. 색은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에 병을 설치해서, 병풍같이 설치해서 내외를 가리는 것이다. 호는 호해, 우호적인 만남이다.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 기둥 사이에 두는 것이니, 예, 일종의 숫장 같은 거예요. 예, 두는 것이니 헌수 은필이면 서로 이렇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마시기를 끝이면 그 위에다가 양쪽 기둥 위에 사이겠죠. 거기다가 술잔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제후의 예의건을 관중이 참지했던 거죠.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예라든가 악을 뺏는 것, 훔치는 것 하는 거죠. 그러니 예를 알지 못한다. 그만큼 권력이 관중이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만약의 경우 관중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공자가 분명히 칭찬했죠. 예, 그런데 뒤에 또 관중을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자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나름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명히 구분했지, 그렇다고 나쁜 점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주자가 이르기를 공자가 관중의 기가 소하다고 기롱하니 그 의미가 깊다. 왜 그랬을까? 예. 이런 것도 공부예요, 여러분. 이런 게 공부예요. 왜 공자 같은 사람이
관중이 위대하고 그릇이 정말로 큰 사람인데 아니 왜 그릇이 적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공자가 그 관중의 잘못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은 그러면 공자가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관중 정도의 위치에서 예의를 지키고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처신을 했더라면 분명히 공자는 관중의 그릇이 크다고 했을 거예요. 예. 혹자가 알지 못하고서 그 검속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공자가 그 사치스러운 것을 배척해서 그것이 검소가 아님을 밝히고 혹자가 또 예를 안다고 의심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참남한 것을 들춰내서 꾸짖어서 예를 알지 못한 것을 밝히시니 비록 다시 속이지 소이연 속이가 왜 속이인지 분명하게 다시 말을 하진 않았으나 그 이른바 소된 이유는 여기에서 또한 볼 수가 있다. 바로 여기죠. 공자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봐서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정말로 그 사람이 관중이 해놓은 그 국가적인 업적은 굉장히 큰 거예요. 중국 역사에 있어서도. 그것만 보면은 관중의 그릇은 크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보니까 신하의 신분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공을 세운 걸 가지고 의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제후의 예를 막 쓴 거죠. 예, 세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예를 범한 것은 분명히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죠. 고로 정자가 그러되 사치스럽고 예를 범하니 그릇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릇이 크다면 스스로 예를 알아서 이와 같은 과실이 없을 것이다. 아니 이 말을 마땅히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자가 한 말이고 이 말은 요거는 이제 주자가 정자의 말을 해석한 거죠. 예. 소시가 거르되 이제 소동파죠. 수신 정가로부터 국에 이르르면 그 본이 심하고 그 파급이 머니. 그렇죠?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신, 집, 국가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른바 이것이 백이다. 이렇게 했다면 양웅이라는 사람은 양자홍으로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자주 인용을 했죠. 한나라 중기 그러니까 그 왕양명이 찬탈할 때 그 주자가 양웅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양자홍이 우리가 보통 이런데 그 법원이라는 글도 쓰고 뭐 태연경도 쓰고 그랬고 방언이라는 책도 그러니까 그 소위 중국 그 문학사에서 어떠는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찾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한나라가 이제 전한시대, 후한시대 가다질 때 거기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과도기에서 변절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자가 그냥 굉장히 욕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남긴 글이라든가 학문적인 업적은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는 규모 준승이니 규구 준승이니 이런 것도 여러분 일종의 그 옛날에 그 집을 지을 때 먹줄 같은 거 자로 재고 컴파스로 동그랗게 그릴 건 그리고 먹줄을 튀기고 그렇게 해서 자르고 그런 걸 바로 규구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법이에요, 법. 규구준승이는 스스로 자치 이후에 치인이다.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치인한 자다. 대기라고 하는 것은. 근데 관중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삼기 반점을 두고 황공이 내패육이 요렇게. 패라고 하는 것은 부인 6사람을 뒀다. 총애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천하의 패권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춘추 시대에 그 처음으로 패권을 진 게
제나라 황공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 근본이 이미 천하다. 왜냐면은, 자, 이 관중이 죽고 나서, 관중이 죽고 황공이 흉함에, 재우나 이상은 천자가 넌 붕이라고도 하고, 임금은 흉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안 써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묘비에 흉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임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천하가 다시 제나라를 종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뭐 너무나 또 길어요. 또 쭉 길어요. 관중이 죽을 때쯤에서 황공이 와서 공이 죽은 뒤에 누구한테 일을 맡기면 좋겠습니까? 쭉 물어봐요. 근데 포수기는 어쩌고 뭐 이래서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죽으신 거예요. 이 관중이. 예.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간신이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내시가 이 황공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서 나중에 황공이 죽은 뒤에 장사를 못 지냈어요.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장사를 못 지냈어요. 권력 다툼이, 자식과 4명이서 권력 다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공의 시신이 다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막 끓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비참한 거예요. 죽은 모습이. 예. 자, 관중이 지혜로웠다면은 자기 사후에 황공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신당부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만들어줬어야죠. 안 한 거예요. 황공이 뛰어난 영웅이지만 관중이 살아있을 때에 그 좋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자기한테 간섭하는 관중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죠. 황공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신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한 사람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제나라가 그냥 몰락의 길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예. 자, 제갈공명은 어떻게 했죠? 사후에 쭉 전부 다 제갈공명이 죽은 뒤 30년 동안 총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됐었어요. 그 유선이가 어두운 암군이라고 그러지만 유선이는 그래도 그 제갈공명의 말을 들었어요. 제갈공명이 남긴 그 내용대로 쭉 해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래도 총나라 황제 노릇을 해먹었어요. 네. 그렇게 아둔한 사람도. 근데 관중은 죽자마자 그냥 제나라가 그 몰락의 길로 바로 갔다는 거. 바로 간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황공 자식들 간에 4명의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들 막 죽이고 이때 동안 한 몇십 년 동안 난리가 쳤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춘추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양씨가로되 부자가 관중의 공을 크게 여기고 그 그릇을 작다 하시니 왕자의 재능이 아니면 그러니까 왕을 보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록 능히 제후를 통합하고 천하를 바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기는 좋게 칭찬할 게 못 된다. 자, 도학이 불명해서 왕패지략을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성리학적인 개념이죠. 도학이 결국은 밝지가 않아서 왕도와 패도의 계책이 혼이일도라 뒤섞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의 그 그릇이 작다고 들으면 아마 검소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검으로서 고지하면 또 아마 예를 알 거라고 또 의심하니 세상이 바야흐로 괴우로서 공으로 삼아서 요거는 맹자를 읽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괴우.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세상에 만나가지고 시대의 조류를 잘 타가지고 그것을 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괴우라는 거는 변칙적인 도로서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규범을 알지 못하니 그 작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그런데 여러분, 송나라 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천부적 그 문학이나 철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만큼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한 나라가 없어요. 송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한 그 100여 년 지나자마자 그때 왕안석이 나오고 그 저기 누구야 그 사마광하고 사마광은 구파, 왕안석은 신파 해가지고 그 뭐랄까 여러 가지 그 개혁 안에 대고 충돌을 벌게 돼요. 근데 결국은 왕안석의 그 개혁안이 실패를 해요. 실천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후금에 의해 가지고서 뒤에 정당지변이라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발생이 돼요. 왕비가 전부 다 왕비와 후궁하고 공주들이 후금 군사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막 뭐 비참하고 그때 문서들이 그 모아둔 책들이 정말로 다 막 불타고 길바닥에 다 그냥 널브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역사에 그대로 역사 이래로 그 저기 한 이래로 국가가 있고 나서 이와 같은 그 참변을 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책들이 다 그냥 그러니까 중국은 책을 모아두면은 불타버리고 전쟁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문헌이 그러면서 전부 다 수정, 교정되고 편집되고 이렇게 해서 전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후세의 그 저기 사가들이 경소도 그러하는데 역사라면 이런 것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말하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 우리가 맹자의 글을 읽어야지 알 수가 있다. 왕폐지락도 마찬가지예요. 맹자의 글을 알아야 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